네, 나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치료를 질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반면에 의료진과 끝까지 노력을 해서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혹시 교수님께서 치료하신 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사례가 있다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네. 안면마비의 재발률은 한 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회 재발률은 한 3, 4%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희 환자 중에서 한 분이 대여섯 번 정도 구안화사가 재발되신 분이 있으신데 네.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족력에 대해서 특별히 나와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특이하게 직계 가족이 모두 구안화사가 있었다는 특이한 병력이 있었고요. 네. 물론 치료해서 좋아지시긴 했는데 워낙 이렇게 다발하신 분이 잘 없으시다 보니 좀 기억에 많이 남았었습니다. 네. 네, 구안화사가 가족력도 해당이 되네요. 자, 그리고 구안화사가 재발보다 더 무서운 게 구안화사의 후유증이라 그럽니다. 네.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어떤 후유증을 앓는다 그러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후유증을 보시기 전에 제가 어떤 분들에게서 후유증이 잘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구안화사가 발생하고 나서 3일에서 5일 내에 완전히 마비되시는 경우 예후가 좋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생하고 나서부터 3주 이내에 조금이라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 뒤의 통증이 아니라 귀 자체의 통증과 그다음에 얼굴 쪽으로 통증이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예후가 나쁠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람세이 헌트 증후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했는데 10%만 남아있어도 우리가 마비가 풀리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90%를 넘어가게 되면은 예후가 별로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상에 5%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해버리면 한 6개월 정도는 좀 고생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경우,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잘 낫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당뇨의 경우에는 신경 재생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더디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꼭 혈당을 잘 조절해달라라고 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합병증도 올 수가 있나요? 네, 합병증도 오실 수가 있죠. 네. 네. 그다음에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구안화사 환자분들의 71%는 후유증이 없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29%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얼굴이기 때문에 29%가 후유증이 남는다고 하면은 상당히 큰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후유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6가지의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완고한 안면마비라고 하는 거는 6개월 이상 풀리지 않는 안면마비로서 한 29% 정도가 이 완고한 안면마비를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이 안면구축입니다. 이 안면구축이라고 하는 거는 마비가 온 쪽에 근육이 세포수도 줄어들고 크기도 줄어들고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이그러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우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안면 구축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이 후유증과 같이 많이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연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입꼬리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입을 오 하는데 눈이 이렇게 감긴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얘기로는 이제 도착 현상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환자가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는 것을 연합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안면에 경련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네. 이 경련의 경우에는 구안화사의 시기 중에서 총 3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처음에 마비가 될 때 이제 마비가 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이제 마비가 온 쪽에 얼굴이 떨리는 경우가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풀릴 시기가 되어서 이제 풀리려고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불안해하시는 게 마비가 될 때 이미 떨려 보니까 혹시나 다시 마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굳이 그렇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유증기에 경련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 잘못 연결이 되면서
신경이 과하게 흥분되면서 떨리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악어가 보통 밥을 먹을 때 이 씹는 근육과 눈물샘이 연결돼 있어서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 역시 이 구안화사 환자분들도 악어의 눈물 증상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침샘에 들어가야 되는 신경이 잘못 연결돼서 이렇게 눈물샘과 같이 연결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식사를 하던 중에 계속 눈물이 난다라는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계속 입이 마른 증상이 남아있던지 후유증이 다양하게 남아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보면 이제 이게 눈썹 떨림 현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떤지. 눈썹 떨림 현상도 역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경련, 네. 그 경련의 일종이라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눈가와 그다음에 입가 쪽에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연축이라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연축이라는 현상은 근육이 순간적으로 확 움츠려들었다 다시 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구안화사 후유증 환자분들이 가끔 겪으시는 후유증 중에 하나인데 특히 눈 주변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구안화사는요, 치료 시기가 짧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 구안화사, 치료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리는지 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완전히 마비된 것을 제외하고 불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보통 한 4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 사람들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하지만 이제 완전 마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월이 지난 후에도 크게 풀리거나 아니면은 더 심해지지 않은 정체기를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의학 쪽에서는 네. 얼굴에 있는 경혈과 근육 그리고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방향에 따라서 침을 놓고 전기 자극을 가해줘서 마비가 빨리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약한 온열 자극을 줄 수 있는 뜸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뜸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임산부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자극을 주는 게 자체가 치료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뜸을 이용해서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고 나중에 임신 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귀 뒤에 아까 안면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염증은 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염증으로 인한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부항을 이용해서 그 주변에 피를 살짝 빼면서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유증기에는 이렇게 얼굴이 오그라들거나 아니면 역으로 늘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녹는 실을 자입하는 매선요법이라는 치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매선은 녹는 실을 이용해서 자입을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침을 맞는 효과와 더불어서 넣는 방향에 따라서 늘어진 살을 위로 올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오그라든 근육을 다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를 후유증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벌침입니다. 우리가 벌침이라고 하면 진짜 벌 가지고 이렇게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근데 이제 실제 벌 가지고 놓는 게 아니고 벌이 벌독의 성분 중에서 우리가 멜리틴과 아파민이라는 유효 성분들을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귀 처음에 이제 초기에 염증이 많이 심한 부분에 놔주게 되면 이 벌침 자체가 소염 진통 작용이 상당히 탁월해서 치료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양방에서는 이제 항바이러스제, 스테로이드제, 혈류 개선제, 비타민 제제들을 이렇게 처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안면신경 주변에 압력을 낮춰주기 위해서 미세 감압술 또는 그 주변에 혈류를 이제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치료 효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성상신경 차단술 같은 것들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후유증기엔 보톡스를 이용해서 치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제학회의 구안화사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이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제외한 이 4가지 치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권고할 만한 치료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초기 한 3일 이내에 내원하셨는데 귀 뒤에 통증이 많이 심하고 그다음 증상이 많이 진행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양방의 협진을 구해서 이 항바이러스제와 스테로이드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벌침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약재를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간에 이제 봉침이라 그래서 네. 벌을 직접 이렇게 만든 분도 있어요. 벌침을 네네네. 봉침이라고 해서. 양보하시는 분들이 예,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이게 벌침이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벌침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네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벌독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맞게 되시면은 전신적으로 우리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 해서 전신적으로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새우 알러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입술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기관지가 부으면서 호흡이 곤란해지는지 등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벼운 경우에는 전신에 이제 그냥 가려움증으로 끝날 수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심각해지게 되면은 호흡이 마비가 되면서 잘못하면 응급 상황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벌침을 사용할 때에는 본래 조금씩 우리가 증량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가셔가지고 벌 가지고 직접 이렇게 맞으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에는 외치와 내치가 있다고 하죠. 얼굴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침으로 치료하는 치료를 외치라 그러고요. 네. 또 한약을 통해서 치료하는 내치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약적 치료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구안화사는 증상에 따라서 처방은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런저런 이제 문진을 다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여쭤보는 게 그 구안화사가 왔을 때 당시에 몸 상태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몸 상태가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안화사의 원인은 우리가 풍사로 인해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의보감에서는 이 풍사를 치료하기 위해서 구안화사에 많이 사용하는 처방인 견정산이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백부자, 백강잠 그리고 전갈이라는 약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들이 모두 이제 풍사를 치료해 주는 약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한 약을 무조건 일단 거의 베이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자의 그 당시에 구안화사가 왔을 당시에 뭐 감기 기운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과로가 심했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다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입이 돌아갔다든지 이런 원인들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한약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환자의 사상 체질의 약점면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전체적인 기혈의 순환을 이제 골고루 균형을 맞춰주고 부족한 점을 보충해줌으로써 이제 구안화사 치료가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구안화사 치료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라톤을 비유할 만큼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렇게 심적으로 지쳐서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또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혹시 잘못된 민간요법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이제 제공해 주신 사진이십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민간에서 가장 많이 이제 좀 널리 알려져 있는 구안화사 민간요법 중에 하나가 습지에서 자라는 옥동풀이라는 이 독초를 마비가 온 쪽 반대쪽 팔에 붙이면 낫는다라는 얘기도 있고 없으면 할미꽃이라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옛날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진행기와 마비기 때 이 치료도 해보고 저 치료도 해보다가 정말 안 낫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이거를 해볼 시기가 이제 회복기가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했더니 와사가 풀린다 이러면서 이제 요거를 하시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독초를 붙이시게 되면 흉터도 많이 남고 거기다 이걸 너무 맹신하시게 되면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실 수도 있고 다른 원인에 의한 구안화사의 경우에는 그 원인 자체를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요법은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비된 얼굴에 이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얼굴 마비가 온 쪽으로 껌을 많이 씹으면 얼굴 근육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요. 실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좀 더 도움이 되는 근육 운동법이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오시게 되면 얼굴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좀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얼굴 거울 보고 계속 보시면 충격을 먹으셔서 계속 잘 안 움직이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저희 본원에서 이제 좀 환자분들께 드리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구안화사 환자분들 오시게 되면은 이제 얼굴의 움직임이 다 움직여지지 않더라도 일부러라도 이렇게 큰 동작들을 많이 하시라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하셨다가 크게 다시 오를 더 크게 하시는 동작 그리고 눈을
이렇게 찡긋 감을 때도 그냥 살짝 감는 게 아니고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세게 이렇게 감아주신 동작이나 아니면 이와 같은 동작을 조금 더 큰 동작으로 하시게 되거나 턱을 좌우로 움직여주시는 동작 모두 근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동작을 초기부터 많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껌을 씹는 것 또한 계속적으로 안면 근육을 움직이는 동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오징어와 같이 이렇게 너무 딱딱한 거는 사용하시는 것이 별로 좋진 않으십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마사지 요법을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사지는 초기와 그다음에 후유증기의 마사지 방법이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마비가 온 쪽에 얼굴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륜근을 가지고 마사지를 한다, 눈 주변을 마사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알륜근의 모양을 따라서 눈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쭉 넘어가서 귀 뒤에 우리가 안면신경이 오는 부분까지 당겨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후유증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안면신경 마비가 온 부분이 줄어들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신경에서부터 근육이 있는 곳까지 따라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가 혈자리를 가지고도 마사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눈썹 위에 있는 양백혈, 그리고 눈 밑에 있는 승읍혈, 그리고 우리가 이 광대뼈 아랫부분에 있는 하관혈이나 안면신경이 나오는 부분이 예풍혈을 이렇게 꾹꾹 눌러서 마사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말이 조금 이렇게 마비가 오다 보니까 혀가 조금 잘 안 움직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턱 밑에 있는 염천혈 또 같이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사지를 해주실 때는 맨손으로 하지 마시고 손에 오일 같은 걸 조금 바르시고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가운동법도 알아봤는데요. 네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이 식치도 정말 중요한 치료법이 될 텐데요. 교수님, 이 구안화사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음식 또는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오시면 제일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생활적인 면과 이제 이 식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소화기를 담당하는 경락인 위경이 얼굴도 같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와사가 오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소화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반대로 소화가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와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찬 음식이나 맵고 짠 음식,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해 주시고 좀 따뜻하면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조금씩 이제 나눠서 자주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우리가 신경재생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2가 많이 들어있는 살코기라든지 우유, 계란 등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신선한 야채나 과일 등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술은 반드시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술 자체가 염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안면신경이 염증이 일어나서 이제 안면신경 마비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술을 드시게 되면 염증이 많이 심해져서 오히려 좀 더 진행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금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구안화사의 증상이 왔을 때 불안감이나 절망감 때문에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환자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 우리 옆에 가족분들이 뭘 도와드려야 될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이제 와사가 오셨을 때 보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심하신 상태에서 오시게 되고요. 거기다가 얼굴 마비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면서 심한 경우에는 이제 눈물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때는 저는 같이 오신 가족분들께 꼭 강조드리는 게 저희도 환자분들께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도록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들의 지지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에도 구안화사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눈이 잘 다 안 감기기 때문에 눈의 보호력이 떨어져서 우리가 비눗물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이물질이 들어가서 결막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막염이 오게 되면 눈이 충혈되고 빨개지면서 시력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떨어진 시력의 경우에는 구안화사가 회복된다고 해서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네. 따라서 평소 때 이제 안대를 계속 착용해 주시고 잘 때도 안대 꼭 착용해 주시고 눈의 위생에 신경을 쓰시고 안약을 수시로 넣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뭐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잼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네. 흥미를 못 느끼거나 아무 재미가 없다라는 건데 이 성인 남녀 91.1%가 이 노잼 시기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재미나 흥미 있는 일을 계속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는데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찾아보는 것도 이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얼굴이 삐뚤어지는 병, 마비가 되는 병, 구안화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대구 한의대학교 부속 대구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이정희 교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